네, 애터미 DNA. 애터미 DNA는 어떤 책이냐면, 음, 애터미 DNA는 애터미의 그 경영 철학과 또 그다음에 비전,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성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10년 동안 애터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어떤 비전이 있는가, 또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일해 왔었나, 그다음에 이런 성과, 어떤 성과를 냈었다, 이런 것들 좀 기록해 놓은 책인데, 원래 이 책은 사내에 그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애터미 웨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직원들을 이제 대학을 만드셔갖고 거기에서 이제 교재로 쓰던 것들이었고 내용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내용이 좋고 또 앞으로 직접 판매 업계 또 다른 산업 전반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라 그래서 대외용으로 좀 출간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5년 만에 이 책이 드디어 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DNA라는 게 그죠?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DNA가 다 있듯이 애터미라는 이 기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쭉 펼쳐놓은, 알려준, 정리해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각 챕터별로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거를 막 한꺼번에 보면은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오늘은 첫 번째 챕터의 몽상 DNA 중에 3가지 제목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상백조,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생존 속도 균형. 우리 기업의 첫 번째 의무는 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 내용이고 경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터미는 작지만 큰 회사를 지향하고 있고 관리를 정말 섬세하게 잘 해나가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몽상백조,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엄청 많이 들었던 말이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 여러분 귀 따갑게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걸 늘 가슴속으로 외치면서 또 지금 성공하신 분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해줬던 그런 문구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들을 좀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애터미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터전이다. 회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제대로 꿈을 꿔야 된대요. 제대로 꿈을 꿔야 된대. 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절실함을 품어야 된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꼭 이루어야만 하는 간절한 꿈이라면 없던 능력도 솟아난대요.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한 꿈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또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에너지다. 미래는 우리가 생생하게 바라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런 문구들이 써 있었어요. 뭐 많은 문구들이 써 있지만 이거 우리 인생 시나리오 쓰면서 항상 강의 속에서 듣던 말들이죠. 저를 봐도 간절함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안 하던 행동들을 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루고자 한 그 간절한 꿈이 없다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정말 내가 어떤 것들도 버티고서라도 나는 이 해야 되는 일들을 찾은 사람들은 정말 본인들의 원래 그 성격이나 안 하던 행동들 그리고 변하기 참 힘든데 변화시켜가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게 사실 없던 능력도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려고 하면 정말 간절하게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간절하게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힘든 일이 나한테 닥쳐오더라도 반드시 이걸 이겨내서 이루고야 말 거다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인생 시나리오 쓸 때 회장님 강의 속에서 얘기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성공을 계획해라. 뭐 성공하면 좋다. 뭐 돈 많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죠.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2년 후에 어떤 걸 하고 싶다. 3년 후에 어떤 걸 하고 싶다. 완벽하게 성공한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그려놓고 또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수치를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회장님이 그 얘기 하셨죠. 집을 살 사람과 안 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어떤 집을 원하세요? 좋은 집이요. 이 사람은 집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몇 평에 방은 몇 개,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그런 집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집을 살 사람이라고 그때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써놓고 와, 너무 크다.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너무 커서 포기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목표를 또 만들어 놓고 그걸 달성해 보고 조금 더 그거보다 큰 목표를 또 만들어서 또 그걸 달성해 보고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론 큰 그림을 먼저 그리긴 해야 되죠. 근데 그걸에 대한 세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급에 대한 목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그때가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 목표를 어떻게 잡어? 이렇게 생각을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잡아놓고 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급 가실 때 판매사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지? 누구한테 이 제품을 전달하지라는 그런 방법들이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근데 언젠가 판매사 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공 또한 목표 또한 구체적으로 수치로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꿈을 주변에 선포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 써놓고 옛날에 석세스 아카데미 가면 써놓고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가족들 앞에서 발표를 하라 그러셨거든요, 회장님. 자, 말이 되어서 퍼져나갈 때는 그에 대한 책임과 권위도 동시에 생겨난다. 제가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 써놓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어때요? 콧방귀 끼죠? 그죠?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잖아요.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 그런데 시간이 내가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 은근히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마음속으로 다 생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용히 나만 가지고 있으면 조용히 나 혼자 포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막 만방에 알려놨어. 아마 때론 그런 일도 겪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남편한테 뭐 무슨 차를 언제까지 내가 사줄게 그렇게 했더니 처음엔 콧방귀 끼다가 나중에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사줄 수도 있겠네. 언제 사줄래나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다가 그 와이프가 힘들어서 나 이거 안 할까 봐 그랬더니 나 그 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잘 되어지는 건 누구나 다 바라죠. 그죠? 여러분이 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주변에다 선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안 하면 창피하잖아요. 또 그런 책임감에 또 열심히 또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만방에 알려놨는데 다단계하다 그만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또 책임감 때문에 그런 창피함 때문에라도 또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가져라. 성공은 용기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는 거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회장님이 이것도 많이 얘기하셨었죠. 그죠?
자, 성공은 낮은 가능성을 믿고 과감히 도전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성공은 낮은 가능성을 믿고 과감히 도전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이다. 자, 우리가 강의 시간에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아마 이해가 다 잘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미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미 검증된 사실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애터미는 보이지 않는 미래 비전을 믿으며 나아가는 조직입니다. 다가오는 내일을 미지의 가능성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것을 그런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먼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가서 내가 언제쯤엔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러면서 거슬러 올라와서 현재에 와 있으면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랑 지금 내가 꿈꾸는 삶이랑 지금의 내 모습이랑 갭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을 연결을 잘 시켜 나가다 보면 내가 할 일들을 그 방향으로 잘 해나가다 보면 내 미래에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꿈을 그려놓고 아까 우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으라 했었죠. 그리고 오늘과 내일 연결을 잘 해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내가 꿈꾸던 그 미래가 다가온다. 믿음의 크기만큼 성공의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목, 생존 속도 균형. 기업의 첫 번째 의무는 망하지 않는 것이다. 망하지 않는 회사의 조건은 자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재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적어도 기업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정비 제로를 향한 생존. 기업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게 되면 그걸 감당을 못해서 망하는 회사들도 많죠.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유통업자까지도 이익이 돼야 된다. 면도칼 경영 많이 들어보셨죠? 얘기, 그죠? 일을 잘 하라고, 맡은 일을 잘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게 일 잘한다 그래요? 일을 없애버리는 것을 일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놈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회장님이. 그죠? 일을 자꾸 없애고 새로운 일들을 또 창출해내고 그 일을 또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 임직원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최소화. 그래서 우리 그 연간 매출액을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 1인당 감당하고 있는 매출액이 55억 원이에요. 1인당 감당하고 있는 매출액이. 우리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대비 직원 수 이렇게 따져서 만들어진 수치죠. 그만큼 많은 직원을 쓰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 좀 이따 나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 속력과 방향으로 이루어진 속도. 정확한 방향에 속력이 더해졌을 때 원하는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속력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성공 못하죠. 돌아올 길이 멀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다 속력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팔로만 계속 다녀. 그걸 너무 열심히 해. 그것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꼭 반드시 만들어놔야 될 거. 또 소비자, 나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속력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간이 지나가서 나 같은 사람이 늘어날 거고 그래야 내가 손을 띄는 일이 발생을 해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서 나한테 소득을 갖다 주는 거죠. 하는 일이 계속 집중이 돼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을 못 만들어내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않게 되면 그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득의 성격과 그 다음에 그런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속력을 내셔야 된다는 거.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나중에 스폰서가 잘못 안내해줬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건 자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에 안착이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와서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스폰서를 통해서 듣는 얘기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나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스템에 합류돼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스폰서가 어떤 제시를 하거나 일의 방향을 얘기해 줄 때 기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기준은 내가. 근데 무조건 난 모르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가다가 물론 이제 스폰서님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의롭고 공정한 분배의 균형. 애터미가 창출한 이 가치는 애터미 혼자서 창출한 것이 아닙니다. 협력사와 또 소비자는 물론 사회 전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만든 성과래요. 그래서 애터미는 함께 만든 성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대요.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서 협력사도 소비자도 또 애터미 회사도 또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우리도 많이 도움도 받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는 이런 것들, 그죠? 휴대폰이 발달해줘서 어플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전체의 어떤 직간접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의한 우리가 또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터미 혼자 잘한 게 아니니까 애터미만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게 균형 있게 분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협력사에게도 되게 잘해주죠. 그죠? 자금 지원도 해주고 소비자한테는요. 수당 많이 주죠. 그리고 이제 잘 해나가 우리 왜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 환원도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또 애터미 이익은 안 가져가냐. 이익금을 가져가서 정말 잘 경영을 해서 그 남는 돈으로 많은 기부도 또 하시잖아요. 그죠? 옛날도 아니네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 뭐 몇 억 꿀꺽, 혼자서 꿀꺽, 뭐 가족들끼리 꿀꺽,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회장님이 그거 되게 마음에 맺히셨나 봐. 볼 때마다. 뭐 누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왜 애터미 하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대변도 아무도 댓글도 안 달고 막 이랬다고.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그걸 다 설명해야 되냐 막 이런 이제 농담 삼아 하셨는데 그 뒤에 회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배당을 받는 거는 정당한 거잖아요. 그죠? 배당을 받는 거. 그 이익을 경영을 하고 그 경영자가 그거에 합당한 배당을 받는 건 또 다른 회사는 안 그래요. 다 배당 받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배당받은 돈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해, 술을 마셔, 내가 뭐 마약을 하냐, 여자를 밝히냐. 그걸 가지고 정말 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왜 볼 줄 모를까? 자, 경영관리, 작지만 큰 회사, 관리는 섬세하게, 외형보다 내실이 튼튼한 회사를 만들겠다. 애터미는 작으면서도 큰 회사를 지향합니다. 꼭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서 창출된 이익으로 직원들의 행복과 고객의 성공, 나아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크고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경영을 잘 해낸 이거 가지고 직원들의 행복과 고객의 성공, 나아가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크고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고 제가 전에 오토 판매사 워크숍 때 강의를 하러 갔었었는데 가서 리허설 끝나고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회장님 부부가 이렇게 산책하시고 들어오셔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DNA 책 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샀어요. 그랬더니 몇 권 더 줄게 올라와. 그래서 이제 회장님 방 저 처음 가봤어요. 갔는데 거기 앉아서 거의 1시간을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자랑하시더라고요. 자랑. 내가 이 애터미 본사가 지금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시설물들에 대한 설명도 막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승마장도 있잖아요. 공주에도 있고 드림미 학교에도 있고. 그러니까 드림미 학교 애들은 승마를 저절로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직원들 언제든지 와서 탈 수 있고, 또 쪼랑말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직원들 애들 와서 태워주라고 이제 이렇게도 해놓으시고. 사실 승마를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산에 수영장 만들어 놓은 거, 놀이터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사실 아이들 언제든지 주말에 와서 같이 놀 수 있게끔 또 직원들을 위한 이제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족들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또 자랑하셨냐면 그 뭐라 그래요? 텐트 이렇게 쳐놓고 왜 하는 그거를 해놓으셨더라고. 캠핑장, 글램핑이라 그러죠. 그죠? 캠핑장 이렇게 몇 채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전기 시설 바닥에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까지 너무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직원들한테 미리 스케줄 맞춰가지고 이제 예약해서 쓸 수 있게 무료로 그런 것도 만들어 놨어 이러면서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직원들 부러워요. 그랬더니 뭐 뭐 저기 뭐지? 우리 회원들도 뭐 얘기하면 뭐 가서 활용해도 되지. 근데 줄이 엄청 서 있더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직원들이 행복, 그다음에 서울에 있던 본사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직원들 이제 물론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으로 옮겨오고 이사 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또 지원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룸을 제공을 해요. 원룸을. 그 월세를 다 본사에서 내주고 또 직원분이 한 분이 얘기한 것 중에 되게 감동이었던 게 그 도경희 대표님이 그 이제 원룸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방이 정해지면 거기에 집기류를 도경희 대표님이 다 손수 사주신대요. 그런데 허접한 걸 사주는 게 아니라 되게 놀랬다고 이게 하나 얘기해 주시는 게 이불을 사주셨는데 이불 우리 그거 없을 때 우리 뭐죠? 부스 그 이불 없을 때 이불을 사주는데 이불 한 장 그 택 가격이 50만 원이더래요. 50만 원짜리 이불을 직원한테 사줬다면서 되게 놀랬다고 자기 이렇게 좋은 걸 사줄 줄 몰랐다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하나하나의 직원들의 이제 그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이제 좀 그때 전해졌던 것 같아요. 자, 반드시 써야 할 곳에는 충분히 투자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깐깐하게 관리한다. 우리 판매 관리비, 동종업계들 거의 막 20%대, 25%까지 많이는 막 이렇게 쓰잖아요. 판매 관리비를. 근데 애터미는 10% 내외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동종업계에서 가장 낮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낮은 판매 관리비로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리소스로 효율을 극대화하라. 전문성을 갖춘 소수 정예의 인력이 효과적으로 설계된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수만 명의 사업자들에게 매달 6번에서 7번 수당을 지급하는데 왜 6번에서 7번이에요? 화요일마다. 그죠? 4주인 경우도 있고 5주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직급수당 2번 나오죠. 네? 그죠? 또 센터 가지고 있는 분은 센터피 이렇게 지불하죠. 그러니까 6번에서 7번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만 명이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비자들한테 수당 맞춰주고 그럼 그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 복잡한 업무도 직원 한 사람이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전산파트에서 산출된 그 수당 데이터를 은행 컴퓨터로 그냥 넘겨요. 그래서 송금 일자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전산화 시스템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럼 많은 직원들이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또 이거 회장님이 다 얘기하셨던 거예요. 발주도 발주하는 직원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적정 재고량을 알려주고 또 뭐죠? 창고도 따로 안 만든다 그러죠. 어차피 택배 창고로 물류가 가야 되니까 아예 택배 창고에다가 적정 재고량을 선정을 해주면 그게 그 제조 공장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그 적정 재고량을 애텀에서 정해주는 거죠. 요 수량만큼보다 내려가면 채워라.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서 채우냐면 제조 공장에서 알아서 그걸 보고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직원이 필요 없었던 거. 깐깐할수록 커지는 나눔의 가치. 검소한 것과 인색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조건 아끼고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무신경, 부주의로 발생하는 낭비 요소를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혼자 있으면서 막 에어컨 전체를 막 빵빵하게 틀어놓는다든지 사람도 없는데 불을 켜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무신경. 이런 것들에 쓸데없이 이제 흘려가는 낭비 요소들을 최대한 막고 그럼 그런 비용을 절약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나누는 그렇게 의미 있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고객의 성공과 직원의 행복이 크고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 소비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사업자가 즐겁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애터미 성공하신 분들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상 플랜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도 노력이라는 걸 했을 때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또 사업자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하시죠. 최근엔 더 그런 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직원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걸 느끼게 되고 이런 ABR 시스템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초창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생기긴 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그 현장에 있는 초기 사업자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기꺼이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정말 이 고객들이 재밌게 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이 만들어지는 게 엄청 힘든 일이더라고요. 보면 전에 누가 그랬죠. 승급식 할 때 잠깐 그 딸 나왔는데 그 딸이 1시간 넘게 그걸 찍었는데 눈물 흘리는 거 잠깐 요만큼 나왔다고. 지금 그걸 찍는 거부터 전체 분위기에 맞게 편집하는 거부터 그걸 일주일에 그 우리 AB 코스 해봤지만 1시간 분량의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일주일에 그 영상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 굉장히 아마 밤새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뭐 콘티 짜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광주에 갔다 왔는데 우리 기 팀장님께서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AB 코스를 하면서 이렇게 애터미 사업이 재밌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그래서 팀원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고. 같이 보면서 모여 앉아서 보면서 도시락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기다려지고 오시는 분들이 막 좋아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결국 회사에서 노력을 또 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며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내고 기부도 많이 하는 회사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큰 회사다. 이렇게 회장님께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그 뒤로 이어서 또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듣고 혹시 또 스피치 하실 분 계실까요? 마이크 키셔도 돼요? 자, 네, 35분 됐는데 두 분만 스피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회사가 어떻게 경영하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지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느끼신 거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홍미선 하겠습니다. 네, 홍미선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또 예를 들어서 또 한마디 붙이면은 저희 파트너 중에 이제 네트워크 업체에서는 그 행사하는데 김미경 강사를 부르던데 왜 우리는 안 불러요?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다 판관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판매 관리 비용 김미경 한번 부르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알아요? 막 이러면서 저희는 절대로 안 부른다고, 유명한 사람 안 부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또 아까 이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불 50만 원짜리면 도대체 무슨 브랜드의 이불인가? 이부자리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네, 정말 써야 될 때는 확실하게 딱 쓰고, 또 정말 아껴야 될 때는 정말 좀 너무 아끼고,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제대로 아끼고, 그리고 또 옳지 않은 것에는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끊는 그런 것들, 정말 그런 마음에서 또 다시 한번 또 가슴이 뛰고, 정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너무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냥 가슴이 자랑스럽고 좀 뿌듯해가지고 또 이 얘기 잠깐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김미경 강사 초청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요즘에 좀 이렇게 외부 강사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해모임 광고한다 그러죠. 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네트워크 광고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애터미도 변해간다 이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돈으로 광고를 하는지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오프라인 할 때 호텔 하나 빌리는데 하루 빌리는데 한 1,500 정도씩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관료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돈이 지금 굳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굳었네 하고 회사에서 챙겨도 우리 아무도 몰라요. 얼만큼 들어갔는지 우리는 감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돈들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이 서로 대면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비용으로 지금 광고가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그런 거야 나중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AB 코스에서 뭐 의사 선생님 유명하신 분 또 들어오셨었잖아요, 강사로. 그런 섭외 비용도 결국 그런 곳에서 다른 곳으로 들어갔던 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서 그걸 우리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미리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좀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한 분만 더 할게요. 한 분만. 정서연요. 어디 계시지? 네네. 네, 저는 애터미가 깐깐하게 사업하면서 애터미가 많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 하면 제가 이제 처음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을 때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남영 공장 불났을 때요. 그 불났을 때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애터미의 납품이 끝났구나,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구나 생각하실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했다는 그게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처음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홍천을 가고 막 이럴 때 이거를 들었거든요. 그때 안 할 이유 없겠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알아보는 과정에서 애터미가 엄청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거를 이제 그때 제가 접하면서 이거 선한 사업 맞구나. 그리고 저는 다단계가 지금 처음이에요, 애터미가. 근데 이거 접하면 접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리고 이제 이거 애터미를 하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직원들 물건을 방을 원룸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직원들을 이제 공주로 오면서 그 원룸에 모든 물건을 도경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주시면서 이거 뭐 진짜 50만 원짜리를 넣어주시고 모든 물건을 그렇게 했다는 게 진짜 솔직히 제 자녀도 그렇게 막 비싸고 이런 거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 사모님께서 진짜 내 자녀처럼 직원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그게 이제 사실 무슨 이불을 50만 원짜리를 사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회사에서 당신을 이렇게 이마만큼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전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그 직원이 또 더 뿌듯한 마음으로 회사 일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협력사한테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 그 회사가 애터미 장난칠 수 있겠어요? 그죠? 새로운식품 같이 이런 대우를 받은 회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우리 혜택 받았잖아요. 양을 늘려주고 금액은 그대로. 그죠? 네. 회사에서 잘했는데 그 혜택은 소비자들이 받았어. 그런 것들이 참 좋은 따뜻한 영향력을 미쳐주니까 또 그에 합당한 사람들, 그에 합당한 일들을 또 해내려고 더 노력하지 않나. 그래서 애터미가 참 잘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애터미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사업에서 스폰서 파트너들 간에 이런 마음으로 또 조금 배울 것들을 배워서 실천해보면 애터미가 잘 되듯이 내 조직도 잘 성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스피치 해주신